허리가 대나무처럼 굳어지는 이 병의 이름은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 김태신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허리 통증과 뻣뻣한 느낌이 들고 오래 앉아 있을수록 허리, 등, 엉덩이까지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움직이거나 운동을 해야만 통증이 개선됩니다. 강직이란 오랫동안 천천히 생긴 염증 반응으로 관절의 변화가 일어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척추염이란 말 그대로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척추에 염증이 생겨 강직되는 것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점차 척추 마디가 대나무처럼 굳고 척추 변형을 야기해서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직성 척추염이 젊은 10대, 30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군인들이 대다수가 20대, 30대 남성이잖아요. 제가 국군 양주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시절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 500에서 6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이 되더라고요. 진단을 받게 되는 검사 방법은 골반 MRI와 유전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검사 소견에 따라서 군 신체 검사 등급도 판별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허리뼈와 꼬리뼈 사이의 천골과 엉덩이뼈인 장골 사이에 위치한 천장관절에서 염증이 시작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의 대다수는 초반에는 엉덩이 통증과 허리 통증이 생기는데요. 이외에도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있거나 눈물이 나고 눈부심과 빛번짐 등이 나타나는 포도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과 함께 소장과 점막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장 이상으로 인한 가슴 통증이나 숨이 찬 증상 등이 나타나는 등의 허리와 엉덩이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관절 이외에도 눈, 심장, 콩팥 등 전신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은 다음 7가지 질문에 예라는 답변이 4개 이상일 경우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리나 등의 통증이 40세 전에 시작되었는지. 두 번째, 허리나 등의 통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심해지는지. 세 번째, 허리나 등의 통증이 개선되지 않다가 운동을 하면 오히려 좋아지는지. 네 번째, 허리나 등 통증 때문에 한밤중에 자다가 깨는지. 다섯 번째, 허리나 등 통증과 더불어서 사지, 말초 관절 등의 통증이 같이 오는지. 여섯 번째, 안구에 통증과 충혈이 동반되는 포도막염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일곱 번째, 아킬레스건 등 발 뒤꿈치에 있는 인대에 통증을 동반한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7가지 자가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움직일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엉덩이랑 다리까지 통증이 퍼져나가지만, 반대로 강직성 척추염은 활동을 하면서 통증이 완화가 되고 한밤중에 허리랑 등이 아프고 말초 관절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허리와 엉덩이에 뻣뻣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40세 이전에 젊은 층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생기는 나이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발병하며 통계적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보다 발병 시기가 2년에서 3년 정도 더 빠른 편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증상이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같은 워낙 흔한 증상이고 다른 원인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늦게 찾게 되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증상 자체가 어느 날 심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작돼서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병원을 안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진통제 복용 시에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별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서 병원을 찾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주로 병원에서는 허리 MRI를 촬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직성 척추염은 골반 MRI를 같이 봐야지만 진단이 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MRI를 촬영할 때 증상을 확인 후에 강직성 척추염 감별을 위해서 골반 MRI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골반 MRI와 유전자 혈액 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과 연관된 유전자의 양성 반응을 확인하였을 때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되고, 그 심각도가 경도, 중등도인 경우에는 군 신체 검사에서 4급 혹은 5급이 판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적 이슈와도 연관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이 되면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치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실망을 안겨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완치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관해라고 하는 상태까지는 가능합니다. 관해라고 하는 것은 증상도 없고 진행도 없고 손상도 없지만 약물 치료는 유지하는 것으로, 치료는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같이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질환은 계속해서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으면서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좋은 예후를 장담할 수도 없고, 치료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가 상주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김태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